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우리가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즘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이 걱정이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생활화되었고 그 속에 재미있는 놀거리, 볼거리, 소통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노력이 들어가는 책을 읽기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영상을 더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SNS에 빠져서 친구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에 빠지다 보면 더더욱이나 학교 생활에서도 좀 소홀함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쇼츠와 같은 그런 영상들, 짧고 강력한 영상에 노출이 되다 보면 책은 굉장히 싱겁고 지루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독서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연간 종합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독서 활동을 실제로 잘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소제목을 위는 책을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위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에 성공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평생 독서를 하며 지식을 쌓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독서는 백독백습으로 유명하죠.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독서를 통해서 한글 창제라는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한 권의 책을 100번 읽고 100번을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문장을 자세하게 읽고 필사 따라 쓰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언제나 책을 가까이에 두었고 독서를 하고 학자들과 토론을 하는 것을 즐겨했던 왕입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주요한 성공 비결로 바로 끊임없는 학습과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주식이나 그런 투자의 귀재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그런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게 인문학 관련 도서들, 독서라고 얘기를 하죠. 버핏은 지금 90세가 훨씬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을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독서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려서부터 매일 책 읽는 것을 좋아했었고요. 빌 게이츠는 지금도 생각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두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독서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은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여러 독서와 집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100년의 독서라는 책에서 독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열정과 꿈을 안고 살도록 이끌어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각종 미디어에서 다양한 정보가 정말 많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예전처럼 이제는 독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우리에게 상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삶을 풍부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지적합니다. 독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세상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데 이런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대한 모든 경험을 우리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나의 물리적 환경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우리는 많은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일종의 간접 경험을 제공을 하죠. 여러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그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과거를 또는 미래를 가서 그 환경에 대해서 상상해 보도록 하고
그 모든 이해들이 나에게 하나의 경험으로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 등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독서를 잘하기 위한 몇 가지 지켜야 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정독이 되는 선에서의 다독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으로만 읽는 독서는 제대로 된 독서라고 할 수 없고요. 특히 저학년들이 많이 하는 낱글자 하나하나로 읽기를 하는 것은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가 없죠. 한 문장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문장들의 연결을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독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읽기를 해서 100권을 읽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한 권의 독서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만 있는 독서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책을 보고 재밌었어. 정말 좋아. 책이 재밌어요 라고 덮어버리는 활동은 그렇게 유용한 독서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즐거움만 주는 독서는 그 재미를 느낀 후 책을 덮은 다음에 크게 남는 것이 없는 좀 공허한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독서가 나에게 간접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간접 경험이 나의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노력하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독서가 되어야 합니다. 읽은 후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고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나를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치열함, 그런 독서를 하는 시간, 그런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력을 키우려면 나에게 편안한 수준의 그런 운동만으로는 체력이 많이 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단계에서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강도를 조금씩 높이며 그날 조금씩 힘들게 그리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했을 때 체력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게 되는 거죠. 계속 똑같은 범위에서 똑같은 동작만을 반복한다면 그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독서든 운동이든 더 발전하거나 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번 읽은 책이라고 해서 봤던 것이라고 해서 한 곳에 두기보다는 그 책을 다시 한번 읽는 것도 때로는 새로운 독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되겠죠. 책을 읽었을 그 당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나의 상황이 바뀌었든 아니면 내가 생각이 많이 커지고 지적인 성장을 이루었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보았을 때 그 책이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나에게 새로운 어떤 경험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은 책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책은 곁에 두고 시간이 지난 후 어떤 상황을 하나 겪은 후 내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꺼내서 보는 것도 새로운 책을 읽는 것 못지않은 아주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읽는 독서보다는 독서를 한 이후 나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것도 나를 발전시키고 나의 지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을 나누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토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토론은 다른 사람과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생각을 성장시킬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나의 생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론을 함으로써 머릿속에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성하거나 정리하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힘들다면 때로는 글쓰기를 하는 것도 추천해보는 방법입니다. 물론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한번 머릿속에 있는 내용, 모호하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글로써 차근차근 표현해내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위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책의 내용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책을 읽은 후 나의 생각들을 계속 구성을 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여러 사람과 토론하는 것 못지않은 그러한 어떤 책의 정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독서 활동의 마무리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여러 전문가들은 이제 셀프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자기가 읽은 책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다듬어가는 활동이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하나를 읽는 것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 올바른 방법으로 필요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회성의 독서가 아니라 꾸준한 나의 습관으로 만들고 이왕이면 그 습관이 올바른 습관이 되어서 항상 나를 발전시키는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습관을 구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간단히 컨텐츠 구성해 봤고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뉴이디스 교육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